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1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들의 어떤 이제 선방으로 인해서 또 강한 힘으로 또 플러스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엇갈리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조선방산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군들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고 일단은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호재와 악재 전반적으로 같이 좀 구분을 해 주시죠. 네, 자료화면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 주셨듯이 사실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는 그냥 삼성전자 위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삼성전자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일 내내 평균 한 500에서 700만 주 정도의 외국인 수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니까요. 네, 엄청나게. 그동안에 그렇게 외국인이 팔면 삼성전자만 팔았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삼성전자만 사고 있는? 네, 조금 이제 양념으로 하이닉스 조금 사긴 사지만 워낙 비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 호재라고 네. 말씀드린 게 사실 이 리포트가 힘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 작년 여름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래갖고 하이닉스 그때 목표가를 엄청나게 낮췄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2만 원 정도로 낮췄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23만 원으로 올렸고 삼성전자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7만 원 정도로 목표가 상향하면서 오히려 봄이 올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사실 투자가님들 보고서 욕 많이 했죠. 저것들 몇 달 만에 스탠스가 바뀌고 시각이 바뀌었구나 이래가지고 사과해라 막 이런 얘기 많았는데 네. 사과는 안 하고 그냥 리포트만 저렇게 냈는데 어쨌든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된 거라고 보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지금 박스 쳐진 데 보시면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중간에 수요일쯤에 400만 주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주 말로 갈수록 더 매수가 크게 좀 들어오면서 일 매수 거의 한 4천억씩은 들어오는 네. 그런 정도의 슛이 나왔거든요. 이게 가장 큰 시장의 일단 버팀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업종으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바이오는 신났고 반도체는 신났고 바이오는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대비되는 모습에서 삼성전자 수급하고 오늘 또 HLB라든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의 수급이 좀 엇갈리는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호재로 보면 엔비디아 자체는 사실 이번 GTC를 통해서 그다지 그렇게 조명을 받고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젠슨왕이 간밤에 삼성전자 부스 와가지고 GDDR7이라고 하는 저 샘플에다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사인을 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 보면 이제 소캠이라고 엔비디아에서 추구하는 이제 또 다른 패키징 그런 거가 관련된 종목 또 마이크론이 오늘 실적이 나름대로 좋았잖아요. 그렇죠. 걔네들도 소캠을 또 공개를 했다, 하이닉스도 공개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소캠 관련주들 몇 개가 되게 강한 것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았고 저 GDDR 관련주들도 중간에 조금 올라가는 모양들이 나왔고 어쨌든 젠슨왕이 작년부터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는 살려주는데 아마 1등 공신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주초에 나왔을 때는 사직생이라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이 침묵 속에서 한마디 딱 외침을 한 게 네. 올라가는 거에 한 7, 8알은 차지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갔었는데 그 스피릿도 여전하죠. 엊그저께 주총 때도 아마 회장이 등장하진 않았는데 그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됐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해볼 거니까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도로 좀 무난해. 사실 주총 때 이렇게 삼성전자가 작년 내내 힘들었으면 최소한 돌까지는 힘들어도 물은 던지고 이렇게 난리 쳤을 것 같은데 로봇계가 빗자루질하고 이런 거 몇 개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오신 분들이 또 재밌었나 보죠. 그러니까 또 속아. M&A 대단한 거 할 거예요. 3년째 똑같은 얘기 한종희 부회장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이번에는 진짜 하겠지 이러고서 또 넘어갔죠. 네. 어쨌든 뭐 약간 힘들었는데 주총 바로 앞두고서 쉽지 않은 분위기를 사직생이라는 말 하나로 저는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분위기는 어쨌든 이번에 젠순왕의 어떤 표현 맞다나 적어도 HBM4 정도 돼서는 하이닉스랑 삼성하고 맞짱 뜨는 정도의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삼성 그 수뇌부가 얘기했듯이 올해 2배 정도 HBM 더 팔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된 게 실현이 된다고 하면 점차 잃었던 HBM에 대한 어떤 그 자리를 좀 차지하면서 실적으로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이 이번 주 내내 삼성에 큰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제가 여기 악재로 말씀드린 게 이제 바이오 쪽. 며칠 전에 알테오젠의 2조 대 기술 이전 계약이 분명히 좋았기 때문에 12% 올랐는데 사실 그 뒤에 2, 3일 정도 보면 그 이하로 내려왔어요. 가격대가. 네. 그리고 지난주에 삼성 SDI 한번 2조 대 유상증자 한다 그래갖고 충격을 주더니 어머 사상 최대 유상증자가 하나 또 발표가 돼가지고 그것도 멀뚱하게 잘 나가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런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시장의 충격이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악재가 여러 가지 겹치면서 바이오랑 또 잘 나가던 방산이라든가 조선계 쪽 이런 쪽에 이게 지금 시장에서 벌써 예측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다음 주에는 어디가 또 유상증자 한 조 단위로 발표할까 이런 것들 지금 찾으려고들 찾는다고 찾아지진 않을 텐데 네. 이번 기회에 분명히 유행처럼 들불처럼 이거 번지고 있거든요. 거기다 감독원장이 뭐 심사도 하기 전에 일단 이건 너무나 훌륭한 행동들이라 이렇게 그냥 선언을 그쵸.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그 감독원에서 반려해가지고 결국 유상을 못했던 이수페타시스나 금양 같은 사례랑은 좀 다르거든요. 급이 일단 다르고 뭐 비율도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기업 집단에서 미래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조건도 다른 뭐 상황도 있겠지만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게 주주님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탐탁치 않은데 네. 이 방법이 재무건전성 쪽으로는 제일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딤이니까 감독원 입장에선 이거를 그 어떤 방식을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투자 마인드로 해석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죠. 예, 그런 모습들이 어쨌든 평가를 벌써 내렸기 때문에 신속 검사인지 하더라도 빠른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고 이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이 완성되기 전에 주주를 대상으로 한 충실 의무가 법으로 규제되기 전에 회사를 위한 충실을 위해서 많은 유상증자들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국장을 사랑하는 한 일인으로서. 안타깝죠. 왜냐하면 기껏 그렇게 올려놓고 나서 하루에 13% 빠지는 게 그러니까 지금 경영진이나 이런 분들은 주가가 지금 어느 뭐 한 7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로 내려왔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물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 이렇게 일시적으로 밀려도 결국 유상 주시면 이걸로 사업해가지고 몇 년 뒤에 뭐 스스로 얘기했듯이 매출 70조 영업이익 10조 나누어서 되면은 지금 가격이 대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잘 팔리는 미래를 가정하고 투자를 막 들어가는 건데 갑자기 평화 시대가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방산의 의미가 축소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제가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 엔비디아가 GTC 하면서 양자의 날이라고 퀀텀 데이라고 해놓으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양자가 막 기대감을 갖고 했는데 결국 어제 오늘 사이에 젠스랑에서 나온 얘기는 뭐예요? 양자 기업이 상장했다고? 이런 얘기에 반응이 그게 나왔단 약간 말이에요. 돌려간 거잖아요. 돌려간 거죠. 네. 사실은 내가 1월 달에 CS에서 좀 잘못 알고 정중하게 보면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인사하는 시기였지만 알고 보면 너네는 아직 상장할 가치도 없는 애들인데 왜 상장이 돼 있지 이런 뜻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어제 오늘 새벽 사이에도
미국의 양자주들이 네. CS만큼은 아니었지만 충격을 받아서 또 뭐 한 8, 9%씩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기간은 단축됐는데 제가 워딩을 정확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CES 때는 제대로 된 양자컴이든 뭐 기업이 나오려면 2, 30년 걸린다. 이번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로 줄긴 줄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좀 오래 걸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양자주한테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은 결과물들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이 알고 보면 속빈 강정처럼 네. 우리한테 보여준 게 별로 없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또 오늘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랑 주식 네. 뭐가 있을까요? 뭐 나름대로 우리 지수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초반에는 조금 코스피가 많이 밀렸었어요. 네. 한 15포인트 이상 밀렸다가 플러스까지 반전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오늘 금요일은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를 기본으로 해서 뭐 하이닉스도 중간에 좀 힘을 냈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신개념의 패키징 쪽으로 소캠 관련주들 TLB, 심텍, 크라우드웍스 좋았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레거시 쪽, 뭐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좋았고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칩셋 미디어, 제주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좋았고요. 또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온다라고 하니까 뭐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났어요. 개별, 대기업별 뭐 면담 이런 식으로 해서 몇몇 개 그룹이 콕 집어서 거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그 그룹 내에 이제 상대처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고 일부 강간주들도 세게 좀 오른 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민감한 얘기인데 이게 뭐 체코 원전이 곧 뭐 발표가 될 거다라는 기본이 있긴 하지만 오늘 원전주가 나름대로 두산하고 네. BHI가 강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시장에서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음 주에 워낙 정치적인 이벤트가 연달아서 있는데 뭐 흔히 말해서 지금 국민 그냥 여론조사 하면은 나오는 어떤 그 비율대로 결과가 나올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게 혹시라도 또 다른 변수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반전이 일어난다면 뭐 지금 현재 정권이 유지된다는 상황에서 원전이 다시 한번 중용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쪽에서 오늘 원전주가 좀 오른 면도 있고 정치 테마도 사실 저는 뭐 언급을 자제하는 편이지만 증권시장에 이제 안에서는 어쨌든 그런 또 움직임을 보고 양쪽으로 나눠서 보면 네, 대통령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세게 올랐거든요. 막 15%, 20% 오른 애들이 생기는 게 이거 대통령이 재선 나온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래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하여튼 시장에선 그런 이제 변동성과 뭐 차별화를 일으키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세 종목은 제가 별로 얘기는 안 하지만 오늘 HLB 그룹하고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던 것 같고요. 52주 신고가는 네, 역시 그 라면, 불닭볶음면 소스 만드는 S&D 52주 신고가 그리고 그 사랑의 하추핑, 네. 예, 티니핑으로 유명한 그 등골 브레이커 만들고 있는 쌈젠터, 예, 파산핑. 예. 이 녀석이 주중에 좀 주춤했었는데 오늘 다시 신고가 내면서 강하게 끝나더라고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시기에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섹터들 중에서 다음 네. 주에 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저 안에서?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그대로 갈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네, 물론 이제 오늘 두 자릿수가나 이런 애들은 다음 주 초반에 조금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어차피 삼성전자의 수급이 죽지 않는 한 삼성전자 제가 최근에는 뭐 다른 방송 나가서 목표가 7만 원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저도 7만 원이라고 불러대요. 7만 원 가는데 삼성전자만 7만 원, 물론 7만 원 가면 대단한 이슈죠. 그러면 지금 6만 원 이제 도달됐고 여기에서 7만 원이 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그 비중이라든가 파급력을 감안해 보면 지수가 약 한 5%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5%면 2,500 잡고 한 120, 30 정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지수 계산이 안 되는데 2,700 뭐
근처나 아니면 살짝 넘는 수준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역산으로 해본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게 더 들어올까에 대해서 지금 아마 개인 투자가님들은 보시기에는 이것도 갑자기 1조 왜 사지? 이거 갑자기 또 중단되고 막 800만 주 샀다가 1000만 주씩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들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 뭐 사직생 포함해서 뭐 젠순왕이 얘기한 거 그리고 콜 테스트가 뭐 일부 단독 보도였지만 높은 점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5월 중에는 네. 진짜 승인 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요 시기에 잠깐 어쨌든 긍정적인 수급을 넣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다음 주 돼서 뭐 상호 관세라든가 반도체 칩스법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여전히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어쨌든 삼성의 뭐 HBM 계열이거나 아니면 CXL 그리고 소캠 또 온디바이스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또 레거시 쪽 네. 마찬가지 한 대여섯 개 가지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주지사가 1박 2일로 왔다 가면 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사실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네. 발을 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어쨌든 상호 관세라든가 조선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어쨌든 딜을 해가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줄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격 다짐으로 원래 이론적으로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 안 그런데도 그렇죠. 그냥 그렇게 일단 때리고 그 다음에 개별 협상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되면 정말 싫으니까 운명의 다음 주 한 주 안에 어떻게든 뭐 비선 협상이라도 해가지고 어쨌든 최대한으로 낮춰서 상호 관세 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뭐 조선 쪽을 엄청나게 도와주든 아니면 LNG 이거 프로젝트 누가 보시기에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 네. 위험해서 하면은 무조건 손해 본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뭔가 빠터를 하려면 이걸 디밀 수밖에 없어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다음 주에도 저 주지사 왔다 가는 그 궤적상에서 보면 적어도 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는 철강, 뭐 조선 기자재, LNG 관련된 소부장들 네. 이런 것들 강세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이벤트가 지금 그 일정이 그 네. 체크 포인트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겠는데요. 네. 자, 지금 광물 협정은 뭐 트럼프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곧 임박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총리 선고가 월요일 날 아침 10시예요. 그리고 참 이거 나열을 하는 것도 사실 조금 그런데 뭐 야당 대표에 대한 선고 그 2심 선고가 또 수요일 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선고기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쯤 선고기일 얘기한다면 최소한 한 목요일 내지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월수금 정도의 이벤트가 계속 정치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모든 분들이 지금 뭘 보냐면은 한덕수 총리의 그 선고에서 과연 주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정적인 힌트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거에 따라서 아마 다음번 해석을 하시는 분들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3분기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어쨌든 한시적으로 중국의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추진한다는 것도 오늘 일부 면세점주나 네. 여행주한테 좀 지속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도 그 네. 한중일 외교 장관 회의인가요? 맞습니다. 뭐 그거 있죠. 도쿄에서 일어나고요. 원래는 그거 하면서 원래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 오는 일정 다음에 그쵸. 이렇게 합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달 방문은 취소된 상태에서 일단 도쿄에서 3자 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중국에서 지난달에 얘기한 건데 문화사절단 언제 오는 겁니까? 이번 달에 온다 그랬는데 다음 주밖에 없는데 올 것 그러네요.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주초에 이제 그 양회 끝나고 내수부양제 강하게 발표했잖아요. 네. 역시 화장품 계속 가고 있어요. 그쵸. 화장품류들이 알게 모르게 지속력 있게 계속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SMG 엔터 네. 이런 것도 그 안에서 IP 대단한 거 갖고 있거나 이런 애들은 세거든요. 그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에서 그래도 인기 있다는 과자류 만드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오리온 같은 경우도 꽤 좋았고요. 그래서 중국의 그 내수 부양과 함께 소비 진작과 함께 뭐 이구안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울리는 그런 섹터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의외로 지속력이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일정들도 굉장히 많고 정치적인 이벤트들도 많고 그런데 뭔가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가 전개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비슷한 분위기로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유일하게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건 책임 회피 차원이 아니라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금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결정이,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으로 주장은 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거를 그렇게 궁금해서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일러드릴 수는 있겠는데 저는 그냥 사실 정답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도 결국 돌아가는 상황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랑은 좀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양자 얘기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듯이 네. 그냥 GTC에서 양자 얘기하면 양자주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양자주 샀는데 이번에 양자주 사신 분들 폭망했어요. 이번 주에. 양자주 완전히 갈아엎었거든요, 진짜. 그렇죠. 많이 네. 조정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나와야 된다거나 아니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마디로 정의가 되죠. 삼성이 이번에 사직생으로 정리했듯이 뉴노멀이란 말로 다 정리가 돼요. 이게 새로운 표준이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옛날 표준이고 그런 거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해결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우리 시장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요새 팬데믹 이후에는 완연해진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러겠지? 안 먹히는 시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측이 훨씬 어려운 거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보면은 저거 아리송하게 얘기만 하지 뭐 답을 알려주지도 않고 답을 몰라요. 예,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답을 모르는데 답을 구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저만의 주장은 얘기 드리는 건데 그게 맞았다고 좋아하실 것도 아니고 또 틀렸다고 욕도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고 싶은 건 많은 얘기 들어보시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얘기 좀 덜 나오는 쪽이 거의 맞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라고. 그게 더 현실적이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이든 뭐든 확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보면 확률이 높은 쪽으로 거는 것 같지만 승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쪽은 승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나만의 약간 독립적인 의견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많이 들어보시고 여기서 조금 덜 나온 쪽이 어디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뭐 증시 흐름 또 이제 여쭤보기 조금 민망하긴 아니요, 한데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진짜 첨예해지는 게 네. 우리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3월 30일 날 공매도 막 시작되면 진짜 어떻게 될 거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어떻습니까? 제가 봐선 대중적으로 공매도 시행하는 게 뭐 선진국 그 증시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러고서 이제 당국에서는 뭐 그렇죠. 어쨌든 한다 이러고 있고 우리나라 위치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과열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이 거의 없을 거다 아니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네. 훨씬 더 유동성이 보강되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다 쳐다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시는 패널들도 아마 공매도 물어보면 공매도 때문에 우리는 다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아마. 그렇죠. 그냥 흔히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말 있죠. 공매도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란 말에 다 이게 족쇄가 걸려 있는데 이게 도대체 3% 빠진다는 얘기인지 5% 빠진다는 얘기인지 어차피 두 자릿수 안 넘어가면 다 제한적이라고 얘기하고 말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봐선 네. 공매도 영향이
이 최근에 멀티플이 올라온 기업 섹터나 종목들한테는 약간 저승사자 같은 개념으로 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부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최근 이번 주도 사실 보면 고점에서 부러진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나오는데 그네들이 지금 이를테면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처럼 바닥에서 훑고서 올라가는 애들은 별 걱정이 없어요. 실적이 안 나와도 네. 얘네들이 공매도 타깃이 될 거라고 생각할 별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고공권에서 이격도 많이 벌어진 이를테면 뭐 조선, 방산, 바이오, 로봇주 이런 섹터들은 우리가 그냥 모멘텀이 충분하고 뭐 로봇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있어 이런 것도 있고 옵티머스 계속 만든다는데 왜 우리가 쳐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기 쉽지만 네. 밸류가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 그쵸. 네, 어떤 그 주가 대비해서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섹터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맹점이 저는 또 한 번 뒤집어서 트위스트를 한다고 치면 끝까지 이런 것들 별 걱정 없어라고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님들한테 야 이거 지금 전력기기, 조선, 방산, 내년, 내후년, 3년치, 5년치 일감이 있는데 왜 걱정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네들은 팔죠. 개인들 계속 사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네 거 다 팔고 나면 공매도도 때리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4월 한 2, 3일 정도까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공매도 시작되고 며칠 동안 별로 안 팔고 진짜 얘네들 우리나라 업종이나 이런 것들 꽤 올랐지만 네. 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뒤통수 때리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좀 계속 보수적으로 보기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공매도가 가장 큰 지금은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좀 그러면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종목군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가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벌써 나왔어요. 오늘 아침 기사로. 6만 원 인제 엊그저께 넘었는데 7만 원 초읽기다. 이거 사실 6만 한 8천 원대 갔을 때 나올 만한 근데 기사인데. 이게 삼성전자는 항상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설레발치면 안 되는데 좀 이거 안 되죠. 이렇게 저런 제목 따온 게 네. 좀 죄송한데. 네. 근데 저는 가능도 한 게요. 제가 맨날 이런 거 할 때 이제 삼성전자 그동안 작년 내내 이제 못 갔으니까 그래도 2021년도 1월 달 한번 기억해 보셔라. 그때 열흘 만에 삼성전자 3만 원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약간 미치광이스러운 행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한 삼성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게 중요한 건 그냥 저 9호에 이제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뭔가가 실행이 돼야 돼요. 뭐 얘기한 것처럼 주총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100억 쌓아놓고 있는데 그동안 짜잘한 거 아주 미미한 거 인수단밖에 못했다. 네. 이번에도 제대로 안 보여주면 이건 진짜 3년째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빠른 어떤 행동으로 뭔가 좀 뭐 물건이 될 만한 것들 좀 사는 그런 행보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뭐 5월 달 중에 그런 퀄 테스트도 무난하게 통과됐다라는 게 한번 공표가 됐으면 좋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중 회장께서도 가죽 잠바 입고 나와갖고 한번 브리핑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들고요. 네. 자, 비자 면제 이슈는 어쨌든 3분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네. 서서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쨌든 최근에 미국보다 오히려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그쵸. 딥시크다 또 뭐 양자컴이다. 요새 휴머노이드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 로봇은 사실 지금 사실 엉금 정도인데 중국 건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아이돌 춤 그대로 막 따라추고 막 이런 정도 레벨이라서 가성비 쩐다라는 AI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제가 봐서는 지금 중국이 에이펙 앞두고 우리나라랑 약간 친화적으로 지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또 관련주도 매매하시는 게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업종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저 테무 같은 데도 이번에 중국 이커머스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규모 물류센터 확보했다고 하니까 저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어떤 상황을 또 하나 받아들인 거가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SMR은 약간 좀 혼탁된 분위기이긴 한데 트럼프가 저 우크라이나 원전을 미국 가지면 안 되니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는데 뭐 그런 일정도 있고 어쨌든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임박해 있는 이슈도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해서 원전 또 특히 SMR에 대한 뭐 미국 빅테크들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 이만큼 원전이 뭐 우리가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한 기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에너지 믹스상으로는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차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젠슨왕이 원래 로봇 항상 옆에 쫙 나열하는 게 특기인데 이번에 마지막에서 저 피지컬 AI라고 하기엔 조금 쬐끄만 아담한 블루라는 로봇을 저 옆에 데리고 나와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귀엽더라고요. 네, 귀엽더라고요. 네. 저 정도면 뭐 거부감 없이 오히려 진짜 집안에 하나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먼 미래겠지만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도 조정이 좀 많이 됐는데 이게 말의 어폐가 있죠. 아까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는 게 로봇이에요 얘기해놓고 휴머노이드는 또 봐라 이러니까 네. 에이 저거 진짜 5분 사이에 어떻게 말을 뒤집나 싶으실 텐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로봇이 계속 좀 기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온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에 한정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다음 주 금요일도 나오니까 그렇죠. 이번 주로 한정해서 보면 로봇이 어떻게 보면 조정이 조금 깊게 들어왔다는 차원에서 반등 기술적 차원으로 반등. 예, 그런 차원으로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네. 표로 다시 한번 설명 올리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써놓는 거 사실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LNG 쪽도 여전하고 소외 섹터 아까 말씀드렸죠. LG화학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모양이 제가 보기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SMR 쪽은 뭐 딴 거 확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산 에너비라고 BHI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조정 중 끝난 애들 중심 보시고 유리기판도 보셔야 될 거고 중국은 뭐 화장품 아주 견조하거든요. 근데 컨텐츠는 이번에 이제 JYP 때문에 좀 조금 그렇죠.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게임이나 저런 뭐 IP를 가지고 무한 확장하고 있는 SMG 엔터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혹은 과대 낙폭 그리고 수급 좀 몰리고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참고해서 다음 주 시장에도 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김동엽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